60세 이상이라면 오늘부터 꼭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조미료는 단순히 음식 맛을 내는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보면 주방 속 조미료는 단순한 양념이 아닙니다. 어떤 조미료는 관절 속 불을 끄는 소방수처럼 작용하지만 또 어떤 조미료는 기름을 붓듯 염증을 키워서 통증을 더 심하게 만듭니다. 이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관절염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을 조용히 괴롭히는 질환입니다. 무릎이 붓고 손가락이 굳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뻣뻣해지는 경험.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다 라고 체념하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 의사와 연구자들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관절염은 생활 습관에 따라 악화도 완화도 된다. 특히 음식, 그 중에서도 조미료는 생각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수천 년 동안 강황이라는 조미료를 매일 섭취해 왔습니다. 현대의학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은 강황의 주성분 커큐민이 관절 속 염증 경로를 직접 억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도 노인들 사이에서 관절염 발생률이 서구 국가보다 낮다는 데이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말 조미료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든다고? 라는 반문이 나올 수 있겠지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골 마을에서 평생 생강차를 마시던 80대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무릎이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또래에 비해 훨씬 활발하게 걸으셨습니다. 병원 진료에서 어떻게 이렇게 관절이 깨끗하실까요?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비밀은 단순히 꾸준히 생강을 섭취해 왔다는 데 있었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음식의 영향이 과연 약처럼 강력할 수 있느냐라는 회의적인 의견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음식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누적된다는 점입니다. 매일같이 쌓이는 습관이기 때문에 작은 차이가 10년 뒤, 20년 뒤의 몸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주방에는 어떤 조미료가 더 많이 자리 잡고 있나요? 염증을 가라앉히는 친구일까요? 아니면 불을 지피는 적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매일 쓰는 조미료 가운데서 관절염 통증 완화에 탁월한 항염 조미료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절대로 조심해야 할 나쁜 조미료 4가지를 경고드리겠습니다. 이 2가지 리스트가 여러분의 관절 건강을 지키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도대체 내가 매일 먹던 양념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었는지, 앞으로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줄여야 할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그 작은 병, 그 속에 숨어있는 힘을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항염 조미료의 주인공은 바로 강황입니다. 여러분, 혹시 카레의 노란 빛깔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강황, 영어로는 터메릭, 투메리크 이라고 불리는 뿌리식물 덕분입니다. 이 강황은 단순히 음식의 색을 내는 조미료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인도 전통의학 아유르베다에서 몸속의 불을 끄는 약초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의학적으로도 그 효능은 점점 더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황의 대표 성분인 커큐민, 출추민, 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이토카인은 관절염 환자의 연골과 뼈 사이에 불을 붙이는 불씨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강황은 이 불씨에 물을 끼얹듯 작용해 관절의 부기와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임상 연구에서도 커큐민 보충제를 꾸준히 섭취한 환자들이 무릎 통증 점수가
현저히 낮아졌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커큐민은 그냥 먹으면 체내 흡수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카레에 후추를 함께 넣어 먹었습니다. 후추 속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커큐민의 흡수를 무려 수십 배 이상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과학이 밝혀내기 훨씬 전부터 내려오던 생활 지혜였지요. 왜 인도 사람들이 나이 들어도 관절이 덜 굳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 중 하나가 바로 여기 숨어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강황이 정말 약처럼 강력하냐, 아니면 단지 보조적일 뿐이냐 하는 문제이지요. 하지만 분명한 건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들의 생활 속 경험과 점점 쌓이는 연구 결과가 서로 맞닿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도 환자분들께 종종 권합니다. 밥 지을 때 쌀 씻은 물에 강황가루를 아주 조금만 넣어보세요. 색이 노랗게 변하면서 한겸 효과를 매일 누릴 수 있습니다. 혹은 된장국이나 미역국 끓일 때 강황가루를 한 꼬집 넣어보세요. 맛은 크게 변하지 않지만 관절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카레를 마지막으로 언제 드셔보셨나요? 아마 대부분은 특별한 날 외식할 때나 먹지 일상적으로 접하진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합니다. 카레만이 아니라 강황은 작은 습관으로도 충분히 우리 관절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0대 환자분 중에 무릎이 자주 붓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심한 통증을 호소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제가 생활습관 개선의 하나로 매일 아침 강황가루 반 티스푼을 따뜻한 우유에 타 드셔보세요 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낯설어 힘들어 하셨지만 2달이 지나자 본인이 먼저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예전처럼 밤마다 무릎이 욱신거리지 않아요. 신기하네요. 저는 그 웃음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물론 강황 하나만으로 모든 관절염이 사라진다는 건 과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강황은 작은 조력자로서 분명한 힘을 발휘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조력자가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의 삶의 질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번째 한겸 조미료로 넘어가겠습니다. 따뜻한 향기만이 아니라 관절의 부기와 통증을 잡아주는 생강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 겨울철이면 따뜻한 생강차 한 잔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향긋하고 매운맛은 단순히 몸을 덮이는 차원이 아닙니다. 생강은 오랫동안 관절염을 달래는 천연약재로 쓰여왔습니다. 사실 조선시대의 의서에도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냉기를 몰아내며 관절과 근육을 부드럽게 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생강의 항염작용은 분명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롤, 긴게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물질들이 바로 염증 반응의 주요 효소를 억제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관절염으로 불타는 관절 속에서 불길을 일으키는 성냥불을 꺼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 임상 연구에서 매일 생강을 섭취한 환자들이 무릎 통증과 뻣뻣함이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건 생강의 효과가 단순히 항염작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생강은 혈액순환을 개선해 관절 주변으로 따뜻한 피가 잘 돌게 합니다. 그 결과 관절이 굳지 않고 운동 범위가 더 유연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강차를 마시면 몸이 풀린다는 옛 어른들의 말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표현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학문적 논쟁은 존재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생강은 효과가 있지만
약효가 약하기 때문에 의약품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또 다른 학자들은 생강을 꾸준히 섭취한다면 부작용 없이 약 이상의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처럼 의견이 갈리지만 공통된 결론은 있습니다. 생강은 안전하고 장기간 섭취해도 부작용이 거의 없으며 보조적으로 매우 유익하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의 식탁에는 생강이 얼마나 자주 올라오나요? 많은 분들이 생강을 단지 생선 비린내를 없애는 용도로만 쓰곤 합니다. 그러나 그 작은 뿌리가 관절 건강에 든든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새롭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무릎이 붓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통증 때문에 힘들어 하셨죠. 그런데 제가 추천드린 방법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매일 아침 생강을 얇게 썰어 꿀과 함께 따뜻한 물에 타 드셔보세요. 처음에는 귀찮다고 하셨지만 2달 뒤 진료실에서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밤마다 욱신거리던 무릎이 덜 아파요. 그리고 아침에 몸이 가볍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희망을 주는지 아십니까?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일본에서는 생강을 카츠오부시와 함께 국물에 자주 사용합니다. 그 조합이 단순한 맛을 넘어 면역력 강화와 관절염 예방에 좋다고 전해 내려옵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이런 전통 조리법의 효과가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생강은 단순히 겨울철 감기에 좋은 뿌리가 아니라 관절의 부기와 통증을 가라앉히는 한겸 파트너라는 사실을요. 다음으로 소개할 세 번째 한겸 조미료는 아마도 여러분이 가장 익숙하게 쓰는 조미료일 겁니다. 바로 마늘입니다. 관절 속 작은 염증까지 조용히 치유하는 천연 항생제와도 같은 조미료지요. 여러분, 주방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조미료가 무엇일까요? 바로 마늘입니다. 김치에도 볶음에도 찌개에도 빠지지 않는 한국인의 필수 식재료지요. 그런데 이 마늘이 단순히 음식 맛을 살리는 향신료가 아니라 관절염을 가진 분들에게는 숨은 보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마늘 속에는 알리신, 알리친 이라는 강력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알리신은 마늘을 다지거나 씹을 때 생성되는데 강력한 항균,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알리신이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조절해 염증 반응을 완화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관절염 환자의 무릎 관절액을 조사했을 때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염증 지표가 낮아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 하나. 마늘은 단순히 관절 속 염증만 줄여주는 게 아닙니다. 혈액 속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관절 주변 세포가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받도록 도와줍니다. 결국 관절의 회복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마치 오래된 기계에 기름칠을 하듯 마늘은 관절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마늘이 정말 약처럼 작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단지 보조적인 식품일 뿐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일부 의사들은 과학적 근거가 아직 제한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사들은 마늘의 효과는 누적적으로 나타난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먹는 것이 관건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저는 후제에 가까운 입장입니다. 실제 환자들의 변화를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제가 진료했던 72세 남성 환자분은 매일 아침 구운 마늘 2쪽을 습관처럼 드셨습니다. 가족들은 입에서 냄새가 난다며 불평했지만 정작 이 어르신은 70대 중반에도 자전거를 타고 마을을 오가셨습니다.
병원 검사에서도 무릎 관절에 특별한 손상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농담처럼 마늘 덕분에 무릎이 젊게 사시는 겁니다 라고 말했죠. 그분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럼 전 계속 먹어야겠네요. 여러분도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마늘을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사실 정답은 다양합니다. 생으로 먹으면 알리신이 가장 강하게 활성화되지만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워서 먹거나 음식에 넣어 조리하는 방법이 더 안전합니다. 다만 오래 가열하면 알리신이 파괴되므로 조리의 마지막 단계에서 넣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국을 끓일 때 처음부터 넣지 말고 불을 끄기 직전에 다진 마늘을 넣으면 향과 효능을 함께 살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꿀팁. 마늘을 올리브유에 절여두면 알리신과 지방이 결합해 체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지중해 지역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즐겨온 방법이지요. 관절염뿐 아니라 심혈관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쪽의 마늘을 드시고 계신가요? 혹시 지나치게 적진 않으신가요? 혹은 위장 때문에 아예 피하고 계시진 않나요? 조절해서 꾸준히 섭취하면 마늘은 여러분의 관절 속에서 조용히 약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강황, 생강, 그리고 마늘. 이 세 가지는 단순히 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니라 관절 속 불을 끄는 천연 항염 삼총사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방에는 관절을 돕는 조미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절을 더 망가뜨리는 위험한 조미료들도 숨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피해야 할 조미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소금 과다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항염 조미료, 강황, 생강, 마늘. 이들은 그 자체로 훌륭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더 커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마치 약을 복용할 때 용량과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듯이 조미료도 쓰는 방식이 관건입니다. 먼저 강황입니다. 강황은 그냥 먹으면 흡수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후추와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후추 속 성분 피페린이 커큐민의 흡수를 20배 이상 높여준다는 사실 기억나시죠? 실제로 카레 요리가 전 세계적으로 퍼진 이유 중 하나도 이 두 재료가 만나면서 건강 효능이 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된장국, 미역국, 잡곡밥을 지을 때 강황 한 꼬집과 후추를 살짝 더해보세요. 작은 습관이지만 몸속에서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은 생강입니다.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아침에 공복에 차로 마시면 특히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진저롤이 자극이 될 수 있으니 꿀이나 대추를 곁들이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생선 요리를 할 때 비린내 제거용으로만 쓰지 마시고 볶음 채소나 고기 양념에도 조금씩 갈아 넣어보세요. 의외로 음식의 풍미를 높이고 동시에 관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마늘입니다. 마늘은 우리 식탁에서 이미 자주 쓰이고 있지만 활용법을 조금만 바꾸면 더 강력한 항염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물 요리를 끓일 때 마지막에 다진 마늘을 넣으면 알리신이 살아있습니다. 또 구운 마늘을 올리브유에 절여두면 언제든 바로 반찬으로 먹을 수 있고 체내 흡수도 잘 됩니다. 위가 약해 마늘이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조리 과정을 응용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 가지 조미료를 혼합해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닭을 조리할 때 마늘과 생강을 함께 다져 넣으면 잡내가 사라지면서 한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여기에 강황가루를 살짝 더하면
노란빛이 돌면서 그 자체로 한겸 치킨 수프가 완성됩니다. 미국에서도 실제로 골든 밀크라는 이름으로 강황, 생강, 마늘, 후추, 꿀을 넣은 건강 음료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만난 지혜라 할 수 있지요. 물론 이런 활용법에 대해서도 학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부 학자는 음식으로 얻을 수 있는 성분은 너무 적다며 회의적이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소량이라도 꾸준히 섭취하면 염증 수치를 낮추는데 충분하다고 강조합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사실 답은 여러분의 몸이 말해줄 것입니다. 꾸준히 시도해본 분들은 체감합니다. 아침에 덜 붓는다. 밤에 무릎이 덜 욱신거린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닐까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어떤 음식에 이 3가지 조미료를 더해보시겠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좋은 조미료의 활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방 속 모든 조미료가 우리 몸에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관절을 악화시키는 나쁜 조미료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절대 피해야 할 조미료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소금 과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짭짤한 음식을 먹은 다음 날 아침, 손가락이 붓고 반지가 잘 안 들어간다든지, 무릎이 무겁게 느껴진다든지 하는 경우 말입니다. 많은 분들은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서 부은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 뒤에는 소금 과다 섭취라는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소금, 즉 나트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하지만 과하면 독이 됩니다. 나트륨이 과다하면 체내 수분이 끌려 들어와 관절 주변이 붓고 연골과 뼈 사이에 압력이 높아집니다. 그 결과 이미 염증이 있는 관절은 더 큰 자극을 받게 되고 통증이 심해집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고염 식단을 유지하는 관절염 환자는 통증 점수가 더 높고 관절 기능 저하 속도도 빠르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소금을 적게 쓰는 문화권, 예를 들어 히말라야 고지대의 일부 부족에서는 관절염 발생률이 매우 낮습니다. 반대로 가공식품과 인스턴트를 자주 섭취하는 도시 노인층에서는 관절염이 빠르게 악화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소금이 단순히 혈압만 올린다는 것은 반쪽짜리 진실일 뿐입니다. 사실 소금은 관절에도 직격탄을 날리는 셈이지요. 물론 여기에도 학문적 논의가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는 소금이 직접 관절염을 일으킨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임상 경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을 줄이면 확실히 통증이 완화된다. 이 경험적 사실은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소금을 얼마나 드셨나요? 혹시 라면 한 그릇, 젓갈 한 숟갈, 김치 몇 조각만으로도 이미 하루 권장량을 초과했을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성인 하루 소금 섭취를 하수입지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지만 한국인의 평균 섭취량은 그 2배를 넘는다고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74세 여성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무릎 관절염이 심해 밤마다 진통제를 드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권한 건 단순했습니다. 김치 담글 때 소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국은 반드시 싱겁게 드세요. 처음엔 싱겁다고 투덜거리셨지만 2달 후 다시 오셨을 때 무릎이 전보다 덜 붓고 진통제도 줄였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환한 얼굴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소금은 음식을 맛있게 만들지만
동시에 몸속에서 염증을 키우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만큼은 국물은 덜 드시고 김치는 조금만 덜어 드셔보세요. 그것이 관절을 지키는 가장 쉬운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절염을 더욱 악화시키는 두 번째 나쁜 조미료, 바로 설탕입니다. 달콤함 뒤에 숨어있는 쓰라린 진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단맛은 기분을 좋게 만든다는 말 들어보셨죠? 사실입니다. 설탕을 먹으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쾌락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달콤한 디저트, 음료, 과자를 먹을 때마다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지지요. 하지만 문제는 그 뒤입니다. 설탕은 단순히 체중을 늘릴 뿐 아니라 관절염의 불씨를 키우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설탕을 많이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이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염증 반응을 촉발하는 HES 당화산물이라는 물질이 생깁니다. HES는 단순히 피부를 늙게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절 연골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즉, 단맛 뒤에 숨어 있는 건 관절 통증이라는 쓰라린 대가인 셈입니다. 실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천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식습관과 관절염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더니 단 음료를 많이 마시는 그룹일수록 무릎 관절염 발생률이 2배 이상 높았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또 정제 설탕이 많은 식단을 유지한 환자들은 무릎 통증이 더 빨리 악화된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나뉩니다. 일부는 설탕 자체보다는 체중 증가가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진짜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은 체중 증가와 별개로 설탕이 직접 염증 경로를 자극한다는 연구를 제시합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은 같습니다. 설탕을 줄이면 관절이 편해진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설탕을 얼마나 드셨나요? 아침 커피에 넣은 설탕, 간식으로 드신 빵, 그리고 저녁 반찬에 양념까지 합치면 의외로 많은 양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설탕은 이미 식탁 깊숙이 파고들어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어떤 환자분은 무릎 통증이 심해 도저히 계단을 오르내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활 습관을 들어보니 하루에 캔커피 2개, 과자 1봉지가 기본이었습니다. 제가 권한 건 단순했습니다. 달콤한 음료 대신 물을 드시고 과자는 하루에 1번으로 줄이세요. 3달 뒤 다시 뵈었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단 오를 때 무릎이 전보다 훨씬 덜 아파요. 몸무게도 3kg 줄었네요. 이 작은 변화가 관절에 얼마나 큰 희망을 주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단맛의 유혹을 완전히 끊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조절해도 관절이 달라집니다. 설탕 대신 꿀이나 대추 같은 자연스러운 단맛을 사용해 보세요. 맛은 충분히 달콤하면서도 몸에는 훨씬 덜 부담스럽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소금이 관절을 붓게 한다면 설탕은 관절을 뜨겁게 달군다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다음으로 경계해야 할 나쁜 조미료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공 조미료, 즉 가공된 맛의 덫입니다. 여러분 혹시 MSG라는 말 들어보셨죠? 많은 분들이 라면이나 인스턴트 음식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조미료로 알고 계십니다. 인공 조미료는 음식을 맛있게 만들고 감칠맛을 확 끌어올려 줍니다. 하지만 관절염 환자에게는 결코 반가운 손님이 아닙니다.
인공 조미료의 문제는 단순히 화학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염분, 첨가물, 불필요한 감미 성분이 함께 들어있어서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연구에서는 MSG와 같은 합성 조미료가 글루타메이트 경로를 과도하게 활성화해 신경과 면역계의 염증 반응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관절염 환자의 경우 이미 염증이 만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자극은 기름에 불을 붓는 셈이 됩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MSG는 무해하다는 주장도 있고 과량 섭취는 위험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어르신들의 실제 경험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뵌 65세 여성 환자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면이나 가공식품을 먹은 다음 날은 꼭 무릎이 더 붓고 아프더라고요. 의학적으로 모든 인과관계를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몸이 주는 신호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간단히 라면이나 가공 간식을 먹고 난 뒤 손가락이 붓거나 몸이 무겁게 느껴진 적. 바로 그것이 인공 조미료와 나트륨, 설탕, 기름이 한꺼번에 작용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인공 조미료가 식습관 자체를 왜곡한다는 점입니다. 인공적인 감칠맛에 익숙해지면 자연스러운 음식의 맛이 심심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면 채소, 곡물, 생선 같은 건강한 식재료보다 가공된 자극적인 음식을 더 찾게 됩니다. 결국 관절염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한겸 식단이 무너지고 염증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음식 라벨을 꼭 보세요. 성분표에 조미료, MSG, 합성향료, 인공감미료 같은 단어가 있으면 될 수 있으면 피하셔야 합니다. 물론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줄여도 관절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퇴직 후 혼자 지내시면서 간편하게 라면과 햄, 가공식품으로 식사를 해결하곤 하셨습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병원에 오셨는데 제가 생활 습관을 바꿔보자고 권했습니다. 라면은 주 1회 이하로 줄이고 대신 채소와 생선을 직접 조리해 드셔보세요. 2달 뒤 다시 오셨을 때 놀랍게도 체중이 4kg 줄고 무릎 부종이 확실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밥맛이 처음엔 밋밋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맛이 좋아졌어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냉장고에는 자연식품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가공식품이 많으신가요? 답은 이미 여러분의 관절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인공 조미료는 단순히 맛을 내는 가루가 아니라 관절염을 조용히 악화시키는 숨어있는 적이라는 사실을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절을 해치는 네 번째 나쁜 조미료, 바로 기름진 양념입니다. 튀김가루, 고추기름, 그리고 각종 기름 양념 속에 숨어있는 위험을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맛있어지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고소한 참기름 한 방울, 매콤한 고추기름 한 숟갈, 튀김가루가 입힌 바삭함. 이런 양념들은 우리의 입맛을 단번에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름진 양념은 관절염 환자에게 가장 위험한 조미료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름진 양념에는 트랜스 지방과 과도한 포화 지방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방들은 우리 몸속에서 염증 반응을 악화시키는 사이토카인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관절염 환자의 경우 이미 관절 속이 불타는 상태인데 기름진 양념은 그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튀긴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그룹이 관절염 통증을 호소할 확률이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또 기름진 양념에 자주 노출된 사람들은 무릎 관절의 연골 손상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부 연구자는 기름진 음식 자체보다 체중 증가가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트랜스 지방과 과도한 오메가6 지방산이 직접적으로 염증 반응을 유발한다고 보고합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은 같습니다. 기름진 양념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관절 통증이 완화된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참기름은 좋지만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고추기름은 향은 강렬하지만 관절에는 부담이 됩니다. 튀김은 아예 줄이셔야 합니다. 사실 기름진 양념은 우리 몸에 2가지 타격을 줍니다. 첫째, 염증을 키운다. 둘째, 체중을 늘려 관절에 직접적인 하중을 준다. 관절은 체중 1kg이 늘어날 때마다 무릎에 3배의 압력이 실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름진 양념은 단순히 입맛의 적이 아니라 관절의 적인 셈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9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퇴직 후 집에서 즐겨 드시던 음식은 치킨과 맥주. 치킨 먹을 때 고춧가루 양념에 참기름 듬뿍 넣어야 맛있다고 하셨죠. 그런데 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찾으셨을 때 이미 관절 내시경에서 연골이 상당히 닳아 있었습니다. 제가 생활 습관을 조언드리며 기름진 양념을 절반으로 줄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어려워 하셨지만 2달 뒤 체중이 2kg 줄고 통증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본인이 하신 말씀은 이랬습니다. 관절이 가벼워지니 음식 맛이 조금 심심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오늘 식탁의 반찬에는 기름진 양념이 몇 가지 들어가 있나요? 혹시 무심코 넣는 고추기름, 참기름, 튀김옷이 관절을 더 무겁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소금, 설탕, 인공조미료, 그리고 기름진 양념. 이 4가지는 관절염을 가진 분들이 반드시 경계해야 할 나쁜 조미료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좋은 조미료를 선택해 관절 건강을 지켜낸 사람들, 이 사례와 음식이 약이 될 수 있다는 진짜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조미료 선택이 실제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보여주는 사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강황 생강마늘 같은 좋은 조미료와 소금 설탕 인공, 조미료, 기름진 양념 같은 나쁜 조미료. 이 2가지 선택의 차이가 실제 삶에서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실제로 제가 만났던 환자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의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무릎 관절염 때문에 걷는 게 힘들어져 외출도 꺼리고 밤마다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치시곤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진통제와 물리치료를 권했지만 환자분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약만 먹다가는 위장이 상하지 않을까요? 수술은 너무 두려워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지요. 그때 제가 제안드린 건 아주 작은 생활 변화였습니다. 어머니, 소금과 설탕을 절반으로 줄이시고 대신 강황 생강마늘을 매일 1번 이상 사용해 보세요.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아질까요? 반신반의했지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당장 내일 통증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3달 뒤에 분명히 몸이 달라질 겁니다. 환자분은 결심하셨습니다. 김치를 담글 때 소금을 줄이고
대신 마늘과 생강을 넉넉히 넣으셨습니다. 된장국에는 강황을 살짝 더했고 저녁 반찬에는 구운 마늘을 곁들였습니다. 과자 대신 대추와 꿀로 단맛을 대신하셨고 라면이나 가공식품은 거의 끊으셨습니다. 3달 뒤 진료실에 오신 환자분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걸음걸이가 부드러워졌고 얼굴빛도 밝아졌습니다. 밤마다 욱신거리던 무릎이 이제는 훨씬 덜 아파요. 진통제도 절반으로 줄였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습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환한 웃음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물론 그분의 변화가 단지 조미료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생활 전반에서 조금씩 의식하고 관리한 결과겠지요. 하지만 분명한 건 조미료 선택이 관절염 환자의 일상에 실제로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몸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주방에도 이미 그 조미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지금까지는 무심코 썼던 소금, 설탕, 인공 조미료를 줄이고 강황, 생강, 마늘을 조금 더 의식적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복잡한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음식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선택하는 한 숟갈의 조미료가 내 몸의 염증을 줄이는 약이 될지 아니면 통증을 키우는 독이 될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방을 떠올려 보세요. 선반에 놓인 작은 병들, 양념통들. 그 안에 담긴 것은 단순한 가루나 액체가 아니라 여러분의 내일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이야기를 더 깊이 묶어드리겠습니다. 음식이 곧 약, 약이 곧 음식. 이라는 오래된 지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옛 의학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약식동원, 야오시 통유엔. 즉, 음식과 약은 근원이 같다는 뜻입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밥상 위의 재료들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을 고치고 살리는 힘을 가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조미료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강황, 생강, 마늘 같은 항염 조미료는 우리 몸속에서 약처럼 작용합니다. 하지만 의약품과는 다릅니다. 약은 빠른 효과를 내지만 부작용의 위험이 따릅니다. 반면 음식은 느리지만 꾸준히 섭취하면 몸을 천천히 회복시키고 근본을 바꿉니다. 마치 조용히 스며드는 햇살처럼 매일매일 쌓이는 힘이지요.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이런 질문이 오갑니다. 정말 음식만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가? 일부는 회의적이지만 또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약을 필요로 할 때는 반드시 써야 하지만 음식을 잘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약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다.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시죠. 내 주방은 나를 치료하는 공간일까? 아니면 병을 키우는 공간일까? 오늘 아침의 국, 점심의 반찬, 저녁의 양념 하나하나가 사실은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하는 약이자 처방입니다.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10년 뒤에 내 관절, 내 심장, 내 뇌 건강을 만들어갑니다. 실제 환자분들의 경험도 그렇습니다. 소금과 설탕을 줄이고 인공 조미료 대신 마늘과 생강을 늘린 분들은 통증이 완화되고 생활이 더 가벼워졌습니다. 반대로 계속 가공식품과 기름진 양념에 의존한 분들은 통증이 심해지고 결국 수술대에 오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하든 늦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60세든 70세든 80세든 지금부터 조미료 하나를 바꾸는 것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 반찬에 강황을 한 꼬집 넣는 것, 설탕 대신 꿀을 쓰는 것, 고추기름 대신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것. 이 사소한 행동이 바로 음식을 약으로 만드는 지혜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내 몸을 살리는 조미료 하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작은 결심이 쌓이면 관절은 덜 붓고 몸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더 희망을 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음식이 곧 약이고 약이 곧 음식이라는 오래된 지혜는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몸을 지키는 진리라는 것을요. 다음으로는 오늘 나눈 내용을 정리하며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다짐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뜻한 응원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방 속 조미료 이야기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맛을 내는 재료처럼 보였던 조미료가 사실은 관절염 통증을 줄이거나 오히려 악화시키는 강력한 열쇠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지요.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은 조미료 3가지, 강황, 생강마늘. 이들은 관절 속 염증을 잠재우고 부기를 줄이며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매일 조금씩만 사용해도 몸은 천천히 회복의 길을 걷게 됩니다. 반대로 나쁜 조미료 4가지, 소금, 설탕, 인공 조미료, 기름진 양념. 이들은 관절을 붓게 하고 불을 지피며 결국 통증을 키웁니다. 무심코 넣은 한 숟갈이 내일의 고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대조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내 몸을 살릴 수도 해칠 수도 있는 건 매일 내가 선택하는 작은 습관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나는 지금까지 잘못 먹어왔구나. 이제라도 바꿔야겠다.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이 바로 전환점입니다. 60세든 70세든 80세든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내 주방을 고치면 내 몸도 달라집니다. 실천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반찬에서 소금을 줄이고 강황을 한 꼬집 더하세요. 내일 아침 차 대신 생강차를 드시고 점심 국물에는 마늘을 더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쌓여 여러분의 무릎을, 허리를, 손가락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주방을 다시 살펴보세요. 그리고 내 몸을 지키는 조미료와 멀리해야 할 조미료를 구분하세요. 영상 마무리에 앞서 시청자 여러분께 작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들은 조미료 중 가장 놀라웠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과도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길은 나눌수록 더 넓어집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